요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괜히 카트부터 무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별 생각 없이 집던 물건들이 이제는 가격표를 한 번 더 보게 만들죠. 특히 계란입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가장 흔하게 먹는 식재료인데 요즘은 계란값 또 올랐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쌀값까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들 가격이 하나둘씩 오르고 있는 상황.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값 급등이라는 이야기부터 왜 쌀값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식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란 가격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계란 30개 한 판 가격이 작년보다 1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10% 이상 오르면 체감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라면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고 아이들 반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 그러니까 에그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붙인 말입니다. 그만큼 계란 가격 상승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쌀값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밥값이 오른다는 건 외식이든 집밥이든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물가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적어도 흐름만큼은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계란값은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기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번 겨울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산란계,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닭이 줄면 자연스럽게 계란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겨울철 특성상 산란율 자체도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닭의 활동량이 줄고 그만큼 알을 낳는 양도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계란은 덜 나오는데 사람들이 먹는 양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 계란을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은 약 224만 개 정도입니다. 수입 계란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조치는 가격 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대응입니다. 국내에서 부족한 물량을 일시적으로 보완해서 시장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물량 하나로 계란값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계란이 부족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실제 물량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란계 농가 지원과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계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쌀값 이야기입니다. 쌀은 우리 식탁의 중심이죠. 그래서 쌀값 변동은 계란보다 더 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20kg 기준 쌀값은 6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8%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체감상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은 왜 오른 걸까요? 쌀값은 사실 오랫동안 너무 싸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던 품목입니다. 그만큼 공급과 수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값 안정을 위해 10만 톤 규모의 시장 격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 격리라는 건 쌀을 시장에서 빼내서 공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쌀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는 실제 격리 물량을 45만 톤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정이 필요할까요? 쌀값은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이 보장돼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 통계와 시장 반응을 함께 보면서 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2일에 나오는 쌀 소비 통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쌀값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 명절이라는 시기적 요인도 겹칩니다. 명절을 앞두면 쌀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떡, 전, 밥상 준비까지 쌀이 빠지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가격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농산물 가격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딸기, 그리고 한우까지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주 단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기 대응이 아니라 명절을 넘길 때까지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 여러분도 받으시나요? 이게 단순한 기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숫자에서도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비자 심리 개선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 5060 세대의 생활비와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소비자 심리가 좋아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바닥은 지난 것 아닐까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안정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건 쉽게 말해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으냐를 묻는 설문입니다. 이번 결과는 아주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최악의 불안은 조금 줄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변화가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비 심리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지출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올해는 그냥 넘기자고 했던 여가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또 건강이나 생활 편의와 관련된 소비,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나 운동, 생활가전에 대한 지출도 조금은 허용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식료품값, 공공요금, 병원비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분위기에 휩쓸린 소비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5060 세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소비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꼭 필요한 소비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소비입니다. 심리가 좋아질수록 이 구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둘째, 여가 소비는 물건보다 가치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쇼핑보다는 건강, 사람 관계, 경험에 쓰는 돈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셋째, 자산은 움직일 시기가 아니라 점검할 시기입니다. 주가가 괜찮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 고정 지출을 차분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은 공격의 시간이 아니라 정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개선은 경제가 완전히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를 너무 비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것이 5060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지금은 지갑을 활짝 열 시기라기보다는 지갑을 어떻게 열지 다시 정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비와 소비 계획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